예, 이번 시간에는 그 직무 분석 파트 2의 뒷부분 마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실제 직무 분석을 한 사례 그런 내용을 보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실제 과제 수행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실제 그 컨설턴트의 강의를 들었을 때도 아마 거기에도 많은 내용이 나왔었죠. 이 직무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그게 조직의 성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런 목표와 성과와 이 직무 분석이라는 게 왜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아마 잘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사실은 알기 쉽게 실무에서의 그런 직무 분석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무 분석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용어죠. 기업에서 쓰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타스크라는 게 나오죠. 과업, 타스크라는 게 나옵니다.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직무에는 여러 개의 타스크가 나올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워드 프로세서를 조작하는 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타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업은 한 개의 임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작업 활동의 한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과업은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모되는 작업 시간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주기에 내에서 일정한 빈도를 가지고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직무가 여러 개의 타스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듀티, 그죠? 듀티,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정 개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임무, 그 여러 개의 과업을 수행하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뤄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도 과업이라는 건 한 개의 임무 중에 포함된 작업 활동의 한 단위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일반적으로 직위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즘엔 이제 직위가 그만큼 예전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직위라는 게 요즘 많이 파괴되고 있죠. 직급하게 뭐 직위를 아예 없애고 직무 중심으로 그 조직에서의 그 사람들을 직무 중심으로 호칭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직위는 요즘은 많이 좀 희미해진다라고 할까요? 많이 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특정 조직의 한 개인이 수행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의무로 구성되며 특정 개인에게 부여된 모든 과업의 집단을 의미한다. 그게 이제 포지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 과업을 모으면 한 사람 또는 한 사람 이상의 작업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 몇 가지 과업을 모으게 되면.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작업자에게 할당된 과업의 집단을 직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작업자의 수만큼 직위의 수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과장 직위에서 하는 거, 뭐 대리 직위에서 하는 거, 그죠? 그 사원, 뭐 사원이 여러 명 있고 대리가 여러 명 있고 뭐 과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위에 예전에는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이렇게 이제 직급이 아주 구분되어 있었지만 요즘 많이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직무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직이란 한 사람의 작업자에게 할당된 과업의 총합이다. 따라서 작업자의 수만큼 직위의 수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직무를 잡이라고 그러죠. 작업의 종류와 수준이 유사한 직위들의 집단, 그게 직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유사한 직위가 없기 때문에 한 직위만으로 직무가 구성되기도 한다. 뭐 이게 여기서 예를 들면 도서관에 4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4개의 직위가 있겠죠. 그래서 사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그 4명의 직원이 모두는 다 사서 업무라는 하나의 직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 수는 직위수와 같거나 직위수보다 적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렬, job series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직군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들이 어느 기업에 지원할 때, 직렬인, 어느 직렬을 내가 이제, 보통 직군 먼저 선택을 하죠. 직군이 좀 큰 단위의, 그런 그 단위라고 한다면 그 하위에 있는 게 이제 직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종들의 집합으로 업무 분야가 비슷한 여러 개의 직종이다. 직군 내의 직렬, 영업기획, 영업, 고객관리. 그러니까 그거보다 큰 단위가 바로 이 직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그 과업을 내포하는 둘 이상의 직무의 집단을 직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 직군, 생산 직군, 연구개발 직군 하면 완전히 다른 직군으로 구분되잖아요. 근데 그 직군 내에 이제 직렬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 직군에 영업 기획, 영업 고객 관리와 같은 직렬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직종이라는 것은 이거는 좀 더 큰 단위가 될 수 있는데 직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에 따른 특정 직무의 또 집합을 얘기한다. 직종은. 그 다음에 이제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직무와 관련된 동작, 모션이죠. 그 다음에 움직임, 정신적 과정 등 더 나누어질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작업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세세하게 나누어져서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작업을 엘리먼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된 동작, 움직임, 정신적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최소 단위의 작업이다. 뭐 직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타스크나 듀티들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직무 분석과 관련된 흔히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용어를 쉽게 적용을 해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야구 선수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 남학생들은 야구를 잘 알 수도 있는데 여학생들 중에도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야구를 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대입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군이다라는 게 이제 그 굉장히
큰 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군에는 감독 직군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감독은 뭐 총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치라는 게 있죠. 감독 밑에 코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코치라는 것도 그 밑에 뭐 무슨 투수 코치도 있고, 뭐야 일루 코치, 뭐 주루 코치, 뭐 이런 식으로 타격 코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감독 역시 총 감독이 있고 2군 감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1군 감독하고 좀 다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직종이다라고 하면 야구의 투수, 포수, 그 다음에 내야수, 외야수. 이게 이제 야구의 직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라고 한다면 거기서 좀 더 세분화시킨 내야수 중에서도 1군 내야수가 있고 2군 내야수가 있다. 직무, 잡 단위로 나눈 거죠. 그죠? 근데 이 내야수 중에서도 또 직위를 여기서 이제 부여받은 직위를 얘기하면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이게 내야수잖아요. 직종은 내야수인데 직위는 바로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야구 선수들이 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구체적인 최종적인 그런 어떤 단위라고 보면 되죠. 타격, 그죠? 수비, 도루.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선수라고 한다면 이건 다 해야 돼요. 타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죠. 타격은 안 하죠. 이제 투수가 타격은 안 하죠. 이제 미국은 근데 아메리칸 리그냐 내셔널 리그냐에 따라서 투수가 타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박찬호 선수가 있던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타격도 하는 그 리그에 속해 있어서 타격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로서 비서직, 뭐 접수원, 격리 담당 사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직위는 또 과업 ABC를 수행하는 사람 1명, 1. 그 다음에 과업 ABC를 수행하는 사람 또 2. 그래갖고 이제 각각 사람이 각각 그 직위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접수원도 역시 또 과업 DEF를 수행하는 사람 3. 과업 DEF를 수행하는 사람 4. 그 다음에 이제 5. 격리원도 5, 6. 이렇게 한 직무에 2명의 직위들이 2사람씩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비서라고 하는 직무에서 하는 일은 주로 이게 하위 타스크라고 하는 거죠. 타스크는 서류 타이핑, 뭐 회의 일정 잡기, 뭐 지시사항 처리 이런 것들이 주로 비서가 하는 과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접수원은 무슨 일을 하느냐? 전화 받기, 손님 접대, 명부 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접수원들이 하는 거고, 격리 담당 사원은 이제 자료 입력, 서류 갱신, 격리장부 정리 이런 것들이 또 타스크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구분해 놓은 그 야구의 경우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직무와 직위 과업을 구분해서 본 것도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죠.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분류 체계표의 양식의 사례입니다. 직무분류표의 어떤 회사의 사례는 이제 직군은 경영관리라는 직군이에요. 경영관리. 경영관리라는 직군의 직종은 인사, 총무, 재경, 전산, 경영기획이라는 직종이 있어요. 직군은 바로 경영관리에 해당됩니다. 경영관리.
그리고 직무는 인사라는 직종에 교육기획, 인사기획, 인사운영 담당, 급여관리, 노무관리, 서무 이런 식으로 직무가 꼭 구분되죠. 물론 이 교육기획이라는 직무 밑에 또 타스크가 또 있을 거예요. 교육기획이라는 직무 밑에 여러 가지 또 교육기획에서 하는 과업들이 쫙 또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인사기획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총무는 뭐 법규, 규정관리, 사무실관리, 관제, 총무, 총무관리, 총괄, 비서. 뭐 재경이다 그러면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명칭인데 재무라고 봐야겠죠. 세무회계, 일반회계, 자금관리, 자금출납. 전산기획, 전산개발, 전산운용이라는 직무로 구분되고 또 전산기획의 또 하위 타스크는 또 세분화되겠죠. 경영기획이라는 직종 밑에 경영전략, 예산관리, 감사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직구는 경영관리고 직종은 이렇게 또 구분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라는 직군 밑에 구매, 생산, 물류 이게 생산관리에 해당되는 직종이에요. 그리고 구매라는 직종에 해당되는 직무는 원재재 관리, 제작관리. 생산이라는 직종에 해당되는 직무는 생산관리, 생산계획관리, 제품 생산, 품질관리. 그 다음에 물류라는 직종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은 물류관리, 물류계획관리, 배송 이런 것들이 또 직무로 구분되고 또 이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타스크가 여러 개로 구분되어지겠죠.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는 직군 내에 고객 상담실, 홍보, 이벤트, 영업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이라는 직군 내의 직종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고객 상담실이라는 게 따로 되어 있고 홍보, 광고 홍보가 되겠죠. 이벤트, 요즘 같으면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 영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케팅 내에 딱 포함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보다는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실제 최근에 기업의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게 좀 예전에 만들어진 자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예로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상담실이라는 직종 내에 직무는 CS 전략, CS 상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홍보라는 직종 내에 홍보기획이라는 직무, 기업 광고 직무, 기업 문화 직무, CI 직무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영업이라는 직군 내에 마찬가지로 직종도 영업이 해당되고요. 사업부 총괄, 지점 대리점 총괄, 영업기획, 영업관리, 영업 이런 식으로 직무가 또 구분되고요. R&D라고 하는 연구개발 직군 내에 연구기획과 연구개발이라는 직종으로 구분되고 연구기획이라는 직종 내에 연구개발 전략, 예산관리 같은 직무가 구분되어진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은 무슨 프로젝트 단위로 구분되어지더라. 또 물론 이거 직무에 따라서 또 그 하위 타스크가 또 구분되어지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인사총무팀이라는 데에 직무 단위는 인사, 직무 책임자는 과장, 포지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업무, 이게 직무라고 볼 수 있죠. 인사행정, 조직관리, 직무관리, 승진관리, 채용관리, 평가관리, 보상관리. 그 업무 책임자는 무슨 사원, 무슨 대리, 무슨 대리,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몇 명씩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한두 명이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직무 중에 업무가 이제 직무라고 볼 수 있죠.
그 인사행정이라는 직무 중에는 과업으로 나눈 게 바로 발령관리와 직명발급이라는 게 구분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업무를 또 각각 담당할 수도 있고 둘 다를 그냥 할 수도 있겠죠. 조직관리는 바로 조직정보관리, 조직인력계획, 직무관리라는 게 뭐 직무분류, 직무기술, 직무명세.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관리를 하는 게 직무관리라는 또 직무가 있죠. 직무역량 데이터베이스, 직무평가. 뭐 또 승진관리라는 직무의 승진기준 심사, 뭐 승진결과 관리, 채용관리, 채용기준, 채용계획, 모집, 전형관리, 합격자관리, 뭐 사이버 채용, 뭐 평가관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관리. 이렇게 과업이 타스크가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라는 직무 단위에 해당되는 직무들이 또 여러 개가 있죠. 근태관리, 급여계산, 노무관리, 이런 것들이 또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과업이 바로 근무정보관리, 근무시간관리, OT관리, 휴가연월차, 출장관리, 뭐 급여계산 같은 경우 급여 담당자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과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총무팀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요즘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최근 그런 사례로 살펴보면. 그리고 이게 기업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직무조사표를 작성한 사례예요. 직무조사표. 인사총무팀의 인사를 하는 직무고 그 직무 책임자는 과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의 개요. 회사가 요구하는 인지상을 기초로 임직원의 교육 니즈를 고려하여 계층별 직무별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하고 진행하며 공정한 교육평가를 통해서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제 교육관리라는 직무 밑에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타스크에 해당되는 거겠죠. 교육 프로그램 기획, 교육과정 개발, 교육 프로그램 진행, 교육 결과 평가 및 피드백, 그리고 그에 따른 해당되는 성과물들. 핵심 고객은 누구냐? 이 사내에서도 이제 고객 부서라는 게 또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부 전 직원, 그죠? 그 핵심 성공 요인. 이거는 이제 키 석세스 팩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 지표, 뭐 그런 거 평가 산식 및 기준. 하여튼 이러한 그 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해당되는 또 쭉 관련된 지표들이에요. 지난 그 시간에 본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물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였죠. 그죠? 어떤 직무 분석에서 직무라는 것과 성과와의 관계를 그 관련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요인들까지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상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딱 보고 그냥 치우지 마시고 한 번 더 영상물이 조금 제대로 좀 촬영이 안 돼 가지고 그거는 여기서 바로 녹화를 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화면이 일그러져 있는데 내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강의 영상을 한번 더 다시 보시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역시 직무 분류 체계표의 양식도 역시 또 이렇게 아까 이건 했던 양식 사례인데 또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직무 분석 설문지에 대한 예제예요. 그래서 이 직무 분석 설문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자료실 내에도 제가 올려드렸죠. 보고서 아마 몇 개랑 보고서가 한 4개 정도 올려갔죠. 그리고 직무 분석 설문지라고 하는 것도 샘플 설문지에 한두 개는 제가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올려놓은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샘플로 올려놓은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근데 이제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의 샘플들이 다 그 보고서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설문지는 뭘 만들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아마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설문지 만들 때 이런 샘플들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와 관련된 질문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직무기술서 작성과 관련된 감독자, 스텝, 직무분석가, 그리고 기타의 사람들에게 이 설문지를 복사하여 나눠주시고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정보는 후에 직무기술서 양식을 설계하거나 기존 직무서 양식을 정리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는 직무명은 뭐냐. 이 번호는 조금 잘못되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직무명은 뭐냐 해서 이제 직무 담당 직무명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앞에 용어 설명할 때 했듯이 그런 직무명이 나와야 됩니다. 담당하고 있는 직무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차피 직무 분석할 직무를 결정하셨으니까 그 해당 직무와 관련된 현직자들을 인터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미 기본적인 문항들을 쭉 정리해 가셔야겠죠. 질문할 문항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지를 한 그 현직자들한테 배포해서 한 10부에서 15부 정도 그 설문지 문항의 응답을 받으셔서 분석을 해서 이제 통계치를 가지고 좀 빈도가 높게 나오고 평균치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관도 분석해 보고요. 그런 작업을 하셔서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직무가 속해 있는 소속은 어디냐? 뭐 회사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직군 정도 되겠지. 직군 또는 뭐 직렬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직무 담당자가 보고해야 할 감독자. 그리고 매니저의 직책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내 위에 보고할 사람이 직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 직책이 뭐냐. 내가 과장한테 보고를 하는지, 대리한테 보고하는지, 사원인, 지금 내가 사원이라면 뭐 대리한테 보고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현재 지금 대리라면 과장한테 보고할 수도 있고, 뭐 부장한테 보고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또 직무 담당자는 다른 종업원을 감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이겠죠. 그 설문에 응답하는 내가 또 다른 종업원을 감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종업원의 직무명을 기록하고 그들의 책임을 또 간단하게 기술해달라. 직무명은 뭐고 그 부하 직원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뭐다 하는 것을 또 기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담당자가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임무는 뭐냐. 여기서 이게 듀티라는 게 나오잖아요. 듀티. 그죠? 우리가 앞에 듀티가 뭔지 용어에서 한번 정확하게 다시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 그 기본적 임무들을 기록해 달라. 임무가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기록해 달라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임무가 뭐 2가지, 3가지일 수도 있고 4, 5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임무 수행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율 같은 것도 좀 구분해 갖고 이 임무별로 시간 비율을 좀 나눠 달라고 하는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5가지라고 한다면 뭐 10, 10, 뭐 20, 30, 뭐 40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전부 20씩 동일하게 균등하게 내가 수행을 하는지 그런 투자하는 시간에 대한 비율을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금 다른 임무를 또 수행하느냐. 그럴 경우 그 빈도를 또 기록해 달라. 이렇게 뭐 정기적이 아니라면 뭐 부정기적으로 또 정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다른 임무 또 수행하는 다른 임무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그 수행하고 있는 다른 임무들도 한번 좀 기록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레귤러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 임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규칙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뭐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좀 부정기적으로 또 수행하고 있는 다른 임무가 있는지도 물어봐서 또 그것까지도 기록을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도 또 빈도를 기록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직무 기술서니까 이것도 역시 직무 담당자에게 일어나는 빈도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거죠. 그 해당되는 직무를 가지고 실제 감독 또는 지시 명령,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일, 또 타인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는 일,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겠죠. 그죠? 직무 담당자에 일어나는 빈도를 체크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건 또 직무에 따라 다르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은 내가 감독자가 아닐 경우에는 또 부하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을 하지만 부하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은 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시나 명령도 하지 않죠. 내가 오히려 지시나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빈도 체크하는 걸로 해서 요거는 그냥 예제라고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주 드물게 거의 없는 이렇게 예, 물어봐도 되고 요거를 뭐 5단계로 해서 조금 더 나눠서 구분해서 물어봐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뭐 5점 척도로 물어봐도 돼. 일반적으로 5점 척도로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빈도 체크를 5점 척도로 해서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점 척도로 해서 설문지에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조건 같은 경우도 들어가죠. 소음, 열, 그 환경과 관련된 작업 환경과 관련됐죠. 소음, 열, 옥외 작업 및 나쁜 날씨에 노출, 또 내부 환경, 한지 얼마나
제철 같은 인데 코스는 굉장히 이제 맨 가장자리에 이렇게 쭉 투어할 수 있는 코스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고로하고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들어가면 후끈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 엄청난. 그래서 진짜 이 더위 약한데 거기서 방열 하고 막 완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덥겠어요. 진짜 덥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환경, 작업 조건에서 파악해야겠죠. 뭐 일반적인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무 환경과 관련된 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의 환경을 얘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소음이 좀 많이 있는 곳인지 정말 조용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건지 영업 부서 같은 경우는 좀 시끄럽고 왁자지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회사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좀 뭐 리서치 회사 같은 경우는 혼자 칸막이 돼 있는 그런 사무 환경 속에서 거의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조용해요. 뭐 자기 일에만 뭐 회의실을 들어가면 조금 그렇지만 자기 일만 막 하기 때문에 아주 되게 조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가끔 이제 뭐 클라이언트나 그런 문의 전화에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는 들리지만 일하는 건 굉장히 조용한 상황에서 합니다. 근데 영업부서 같은 데는 굉장히 시끄럽죠. 그리고 광고대행사에서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광고대행사는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뭐 전화도 많이 오고 회의실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사무실 안에서도 이렇게 막 작은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광고대행사의 그 근무 환경은 조금 일반 회사의 근무 환경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환경에서 일한다기보다는 조금 분주한 같은, 물론 그것도 좀 부서마다 틀리긴 해요. 제가 일하던 마케팅 부서는 좀 조용한 편이고 A 광고 기획 파트는 시끄러워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파트도 뭐 시끄럽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그건 또 상황에 따라 틀린데 아무튼 그런 이제 내부 환경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작업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술하게끔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 훈련시키고 또 가이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만족할 만한 직무 성과를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 경험, 스킬은 어느 정도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봐야겠죠. 이건 뭐 직무 기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체크 파악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뭐 KSA라고 하는 그 knowledge 그죠? 그다음에 스킬, ability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필요로 하는 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는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교육 수준이면 되는지 아니면 전문대 수준이면 되는지 아니면 대학을 4년제 대학을 마쳐야 되는지 아니면 석사 이상의 수준을 얘기하는지 그런 교육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뭐 특별히 해당되는 교육이 있으면 교육 내용까지 얘기를 받으면 좋겠죠. 어떤 경험들을 필요로 하는지 또 스킬은 그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정도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척도로 받으시면 되겠죠.
직무 담당자의 업무는 감독자에 의해서 어느 단계에서 검토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데 있는데 내 위의 상급자 또는 나의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감독자가 어느 단계에서 이제 검토를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검토를 하는 단계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보고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느 정도까지 하고 또 얘기를 하고 검토를 받고 또 진행을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겠죠. 직무 담당자가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기계나 설비, 필요한 기계나 설비는 또 무엇이 있는지, 직무 담당자가 요구되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심각한 실수를 한 경우 관리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제 이거는 직무 기술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건 이제 직무 기술서뿐만이 아니라 직무 명세서와 관련된 내용도 또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 기술서에 이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을 물어본 건데, 직무 명세서는 뭐 사람에게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명세서는. 그죠? 여러분들 직무 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은 그 사람에게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직무 명세서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 그 직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또 파악해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아내셔야 돼요. 얻어내셔야 되고, 그 얻어낸 내용을 바탕으로 또 설문지를 만들어서 척도형 설문지를 만드는 거, 그 오픈 문항도 물론 앞에 좀 들어가겠지만 척도형 설문지를 만들어서 제일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직무 기술서와 관련해서도 그 직무가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그 빈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하고요. 중요도 꼭 물어봐야겠죠.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 그 다음에 빈도 물어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문지에서 체크를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한 10명, 10여 명, 10명에서 15명 정도에게 설문지를 뿌려서 이제 응답을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질문지는 사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는 설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많이 얻어낼 거냐라는 거죠. 많이 얻어내면 얻어낼수록 더 자세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설문지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만든 설문지를 가지고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응답 받아오시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직무 기술서와 관련된 설문지고요. 직무 명세서와 관련된 설문지 또 마찬가지로 그 뒤에 이 앞에 이제 직무 기술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뒤에다가 또 역시 직무 명세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문지로 만들어서 최종적인 설문지를 완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설문지 만들고 나면 한 길게는 5-6페이지 정도가 될 거고, 조금 짧게 만들어도 한 3-4페이지는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 명세서와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물음이니까 정말 어떤 그 성격이어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갖춰야 될 요건들, 그런 것들, 여기서도 사실은 이 10번과 관련된 게 사실은 직무 명세서에서 물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말 어떤 교육, 그다음에 어떤 또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태도, 성격은 어때야 되고 그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들을
뭐 본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그 인적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마 얘기들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응답을 받으셔서 이제 보고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직무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이걸로 오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질문 코너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제가 그 며칠 전인가 그 직무 관련된 질문 학생이 올린 거를 제가 답변을 그거는 따로 메일로 질문을 했나 보다. 거기다 질문 코너에 등록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메일로 질문 받은 게 한두 통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질문 코너에 반드시 좀 올려주세요. 직무 분석 과제 수행하면서 잘 고민되는 부분이 뭐고 그 다음에 잘 진척이 안 되는 부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즉각적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전혀 문제 없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끔 아마 그 올려드린 샘플 보고서만 보셔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새로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